성실함과 운이 둘 다 따라줘야 되는 시험인 것 같아요. 1차는 확실히 좀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고, 이제 제가 성실하게 하지 않았던 입장으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그냥 영어를 잘한다라거나 그것 뭐 암기력이 좋다라든가 그것만 있어서는 양이 조금 많다 보니까 결국 절대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꽤 있는 시험이고, 2차에서는 그게 결과를 보장해 주는 정도가 낮다고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고사장은 모르겠지만 대기 번호 운이 면접이랑 수업실은 둘 다 제 어떤 실수나 능력에 잘 맞게 운이 좋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특히 서울은 대기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면접은 그렇다 치고 수업 실현을 맨 마지막 정도에 걸리면은 너무 힘들고 채점관들도 힘들고, 그리고 면접은 이제 제가 큰 실수를 했는데 그게 초반부였으면은 조금 더 감점이 많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운이 좀 크지 않나. 물론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당일에 운도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여기는 서울, 여기는 경기. 앉으시고. 안녕하세요. 좀 축하드려요. 네. 앉으세요. 네. 1차 점수하고 2차 점수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차 점수는 커트라인에서 2점이었습니다. 2차는요? 2차는 최종 합격 점수에서 2점 위였습니다. 저는 1차 컷 합이었고요. 딱 컷이었고 2차가 최종 커트에서 0.7점 정도 높았나?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대단하시네. 그래서 뒤에서 5등으로 이제 서울을 들어갔고. 대단하시네요. 아, 진짜 인터뷰 하셔야 될 것 같은. 선생님도 총점 2점 차이 나신 거면 거의 만점 받으신 거 아니에요? 2차에? 아닌 것 같긴 한데 너무 대단하시다, 진짜. 둘 다 뒤집은 거예요. 네네. 저 뒤집었어요.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 결과 나오고 나니까 이제 1차 점수, 2차 점수 계산해보니까 뒤집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점수 너무 짰어요. 백그라운드가 좀 특이하잖아요. 또 스토리를 좀. 저는 원래 영어 전공은 아니고 가정교육 전공자였어가지고 실은 영어는 거의 잘 아예 못하는 상태였는데 조금 가정교육 전공에 대해서 조금 저랑 안 맞다 생각을 해서 제가 워킹 홀리데이를 가게 됐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저는 이제 호주, 브리즈번이랑 그쵸. 시드니 네. 이렇게 있었는데 브리즈번에서 이제 워킹 홀리데이 하면서 영어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거기서 좀 공부를 해보자 해서 유아교육을 시드니 넘어가서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원래는 이제 어린이집 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생계 유지를 하다가 이제 너무 부모님 이제 생각도 들고 영어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영어 교사로 조금 도전을 해보자 해서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된 케이스예요. 도전을 진짜 계속 많이 도전하셨네요. 다 해내셔고. 그리고 멋있다. 저는 이제 실은 대학원 다니면서 그냥 교원 자격증만 취득하고 사교육으로 좀 가고 싶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를 하다가 좀 그 학생들이 저소득층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제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이 애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학원에서 볼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조금 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임용고시를 봐보자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멋있다. 네, 아니요. 멋있다. 뭐 사대 들어갔다고 다 하는 그쵸. 게 네. 아닌데 이거 어쨌든 처음부터 1학기 때부터 나는 교사 뭐 이렇게 한 거야? 아니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선생님이 꿈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서 사대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임용고시 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 생활하고 교사가 됐죠.
그 전에 이제 진로에서 고등학교 들어와서 친구들한테 영어를 좀 가르쳐 주었었는데 그 경험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확 진로를 틀어서 그때 영어 교사를 준비를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학원이랑 과외랑 이런 것도 하고 교생 나가고 했을 때 느낀 거는 학교라는 공간을 참 좋아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가지고 아 그러면 사교육 시장은 사실 뭐 원하면 나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열의가 있을 때 임용고시를 해서 학교로 가보자. 학교 선생님 제가 정말 좋아했던 선생님들을 좀 닮아서 학교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 그 임용고시를 쳤습니다. 교수님 보고 얘기하면 돼. 약간 뭐 스킬 어딜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 보세요. 이거 비율이 뭐야? 나 진짜 궁금해. 이게 처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가 됐어? 근데 우리 봤을 때 어쨌든 끝나고 나니까 준비했던 기간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짧더만. 네, 저는 길다고 느꼈는데 물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실은 이제 예전 임용고시를 스타일이랑 지금 임용고시 스타일 분석을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자꾸 바뀌었다. 이제 더 이상 학원가에서 암기식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너무 앞에 계셔가지고 좀 민망하긴 한데 저는 교수님 수업을 실은 조금 따랐던 편이었어가지고 좀 더 정말 실생활적으로 다가가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시험을 출제한다라고 한다면 학원에서 무작정 외웠던 수업을 허를 찌르기 위해서 어떻게 뭔가 반전을 줬을까 이런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 그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자꾸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자극제가 많이 됐고 그게 조금 다른 학원과의 차별점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실은 끌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실은 교수님 이제 선생님께서 내셨던 문제 모의고사 점수랑 제 임용 점수랑 실은 거의 똑같아요. 네. 그렇게 저는 뭔가 이런 실전을 여기 문제 통해서 좀 했던 것 같아서 물론 실전이 더 어렵게 느껴졌지만 그런 점수로 봤을 때는 되게 점수대가 비슷하다 느낄 정도로 학생들이 편하게 모의고사 쉽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도전하게끔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고 결국 이런 게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부분을 마지막에 좀 더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정말 남들이 하는 대로 했거든요. 근데 점수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합격한다면 뭐 모든 장수생들 그리고 진짜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좋은 수험생들이 다 붙었을 텐데 떨어지는 수험생들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 방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방향성을 저는 실은 9월 달까지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뭔가 외워서 안 되는 걸 텐데 외우기도 했지만 분명히 내 뒤통수를 때릴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새로운 거를 접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1차 공부량이 정말 너무 적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운이 정말 너무 작용을 많이 해서 저는 교육학이 항상 발목을 많이 잡았었는데 그건 어렵다기보다는 사실 외우면 되는 문제인데 외우기가 싫어서 저는 이번에 그래서 1차 그 초수 때도 그래서 교육학 때문에 떨어진 거고 그 초수 때는 솔직히 쓰기 싫어서 교육학을 그냥 뭐 절반 쓰고 이러니까 당연히 뭐 거의 꽈락급으로 떨어지고 이번에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뇌피셜로 써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채점이 다 맞게 된 거예요. 이번에 점수가. 그래서 이거는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다. 정말 운이 좋은 네, 정말 운이 좋았어가지고 뭐라 말씀드릴 수 있으려나 싶은데 전공 과목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언어감은 기본적으로 있는 편이라서
일반 영어나 문학이나 사실 영어학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문 비문을 딱 봤을 때 바로바로 파악이 되니까 근거만 좀 잘 찾아서 쓰면 되는 편이었어서 좀 괜찮았었는데 이게 또 당일 컨디션이라든지 이번에 연교처럼 에비던스 찾기 힘든 식으로 기존보다 조금 어렵게 나오니까 또 훅 흔들리고 점수가 기존 전공 점수보다 또 확 떨어지고 이런 게 있어서 어쨌든 언어감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건 맞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무조건 공부를 하고 최대한 그러니까 기출 문제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내 개념이 비어있는 곳이 어딘지 개념이 어디가 비어있고 뭐 일반 영어 문학이라면 단어가 어디가 비어있고 내가 글을 보는 눈이 어디가 비어있고 이런 거를 계속 훈련하면서 찾아내야 된다라고 느꼈어요. 1차는. 흔들리지 않았을까? 어쨌든 1차가 발표 났을 때 네. 점수가 많지 않다는 거, 내가 여유분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지화쌤도 그렇고 이게 나는 또 서울인데 네. 경기고 서울이고 이제 경기가 엄청 짰는데 거의 안 겪었단 말이지. 저는 돌이켜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막 저도 모르게 약간 뭐 복식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게 그때는 그냥 배고파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고 면접은 제가 원래 조금 약한 점이 있기도 하고 면접도 사실 교육학처럼 하기 싫으니까 좀 공부를 안 했거든요. 정말 스터디에서 하는 것만 하고 복습도 그다지 하지 않고 이래서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조금 이런 마인드였고 그래서 저는 제 강점은 수업 실현에 있고 면접보다는 수업 실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저의 강점인 어떤 유창성이라든지 구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스터디를 이제 학원에서 한 스터디원들이랑 또 제가 번개로 구했던 스터디도 한 2-3번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들 서울을 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다 저랑 비슷하게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저한테 잘한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다 너무 잘하시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장점이 크게 드러나지가 않는다면 수업 시간에서 평이한 점수를 받겠구나 이러면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직전에 보내고 그리고 시험 치고 난 직후 발표 기다리면서 또 그 구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준비할 때는 내일 스터디 있으니까 스터디 하자 복습하자 이러고 나면 하루가 가 있는데 다 치고 나면 할 거 없이 열흘을 그냥 2주를 그냥 보내야 되니까 그 시간이 참 먼저 선생님 된 친구들 만나서 될까 계속 그러고 있고 좀 굉장히 불안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오히려 1차 점수가 나오고 1차를 기다리고 이럴 때보다 2차 다 치고 나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화쌤은 어땠어요? 저는 진짜 힘들었는데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 이유가 1차 끝내면 쉰다고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개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당황하고 너무 그때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나 이제 좀 쉬고 발표 나고 나서 1월 달에 준비하려고 12월 달에 나름의 휴식의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 초수니까 이게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저는 커뮤니티 ET 이런 거 다 가입 안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실은 딱 학원 카페 있잖아요. 거기만 있는데 정보가 막 그렇게 활발하진 않고 거의 다 1차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으니까 실은 그 정보가 많아서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개강을 하니까 너무 당황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심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거 포기할까? 이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는데 왜 교육학 인강 선생님이 힘을 30%는 남겨놔야 된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더 남겨놨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어서 12월 달이 오히려 저는 너무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 결과를 알 수 없는데 1월 달에 있는 그 큰 시험을 준비하라고 해서 저는 정말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힘들었고 막상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전이 힘들어서 그런지 너무 감사했어요. 했다. 12월 달에 내가 이걸 했다. 해왔다.
너무 다행이다. 1월 달에 절반만 하면 되고 실은 절반도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12월 달 했던 것보단 더 적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3주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아 이거 해볼 만하다. 내가 12월 달에 버텼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근데 항상 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아픈 사람들이 이제 1월 초가 되니까 속출을 해가지고 스터디를 할 때 다 온라인으로 돌려야 될 정도로 돌아가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서로 옮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조금 몸 관리를 더 해야 된다. 왜냐면 이미 12개월을 달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1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12개월이니까 달렸기 때문에 이 13개월, 마지막 그 13개월이 약간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1월 달에는 실은 멘탈이랑 몸, 이게 가장 그랬고, 그래도 12월 달에 투자를 해놔서 저는 1월 달이 물론 막판까지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튜토리얼에서도 그리고 피드백에서도 거의 무슨 진짜 뭔가 가슴에 거의 칼을 꽂는 듯한 피드백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그건 맞아. 이거는 이분이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다. 평가 들어갔을 때 진짜 잘하면 되는 거다. 이게 너무 컸어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전날 혼난 게 다행이다. 저는 전날 혼났거든요. 그래서 그래 오늘 혼나서 덕분에 실은 그래서 수업 설계 역량이 저희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의 피드백 받아가지고 그때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다 끄덕끄덕 하면서 체크를 하는데 그때 좀 희열이 느껴졌어요. 맞게 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따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거기서 자신감이 확 왔죠. 수업 실현이 또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거 하겠다. 그래서 그때 좀 좋았습니다. 수업 실은 몇 점을 했죠? 수업 실현이 2점, 3점 깎였는데 제가 마지막 디렉션을 안 했어요. 수업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실은 어느 정도 깎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정도 깎였다면 나는 이 정도면 거의 뭐 내가 했던 거에 있어서는 그래도 양호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디렉션을 안 했기 때문에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초수 때 준비할 때 합격했던 친구는 이제 과목이 다른 과목인데 대전 살면서 매일매일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스터디하고 학원 그 2차를 준비를 했었더라고요. 어떡하 스터디만으로도 물론 다들 준비를 많이 하는데 뭔가 뭔가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이 봐주는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혹시나 떨어지면은 그게 너무 아쉬울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학원을 다녔었다. 왔다 갔다를 매일 하면서.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 기억이 좀 깊게 남아 있었어서 이번에 어떡하지? 왜냐면 제가 이제 교육학을 뭐 그런 식으로 쓰고 나니까 될까 안 될까? 그냥 작년처럼 스터디로 할까 하다가 혹시 모른다. 안 하면 너무 나중에 너무 후회될 것 같다. 이래서 한다길래 저도 고민하다가 제가 그때 아빠랑 같이 일본 여행을 가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목요일 오후인가? 금요일 오전에 수강 신청을 해서 아직 자리가 남아 있길래 그때 수강 신청을 하고 토요일 이제 첫 차로 올라와서 그때 그 조원분들 만나고 이랬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듣게 됐었고 12월은 저는 그래서 제가 초수 때 준비를 그때는 아예 안 될 걸 아니까 면접은 조금 어차피 뭐 내년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수업 실험만 해보자 해서 가볍게 그냥 학교 사람들 스터디 구해서 기출 한 4, 5개년 정도만 해봤었는데 그때 지도안도 뭐가 다 베껴 쓰더라도 지도안도 써보고 뭔가 다 서로 실험 똑같아도 어쨌든 말을 내뱉어보는 경험을 한 게 올해 12월에 처음 이제 실현을 연습할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면접도 그냥 되든 안 되든 내년을 위해서 일단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12월은 좀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가볍게 마음을 먹고 좀 했어요. 이제 1월은 막상 이제 당장 내 눈앞에 미래가 닥쳐버렸으니까 근데 정작 내 부족한 점은 계속 보이게 되고 그걸 고치려고 하다 보니 잘하던 거를 또 못하게 되고 또 2차 튜토리얼은 제가 직전에 뭔가 가족에 일이 좀 생겼어가지고 완전 멘탈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튜토리얼 교수님한테 뭐라고 말은 하는데
뭔가 뇌에서 말을 하고 있지 제 마음은 완전 딴 데가 있는 상황에서 수업 실현을 막 하고 있다 보니까 아 이거 당일까지도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이었을까 와 이거 당일까지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 후에 주간은 조금 힘들어 하다가 또 뭐 번개 나가고 그래도 일단 잡아놓은 스터디는 꾸역꾸역 하고 어쨌든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해보는 게 2차에서는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를 초수 재수하면서 느꼈어요 결론적으로. 둘 다 멘탈이 내가 봤을 때 강한 쪽 같아요. 원래 멘탈이 좀 강했을까? 원래도 외향적인 편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 나는 이게 또 수험 생활이라는 게 학교 뭐 예를 들어 재학 중에 초수를 친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는데 수험 생활이라는 게 결국 자기 혼자의 싸움인 거고 다른 누가 대신 쳐줄 수도 없는 시험이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저는 좀 힘들어하는 편이라서 아예 쉬는 날 또는 이제 쉬는 시간 반나절 정도 쉬는 날을 정해놓고 확 그냥 약속 가가고 그러니까 뒤도 없는 것처럼 그 시간에 딱 놀고 그 기억으로 또 일주일 살고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관리를 하려고 했고 중간중간 너무 힘든 날은 좀 뭐 제 뇌에는 좋지 않겠지만 굉장히 단기간에 집중력을 빼앗길 수 있는 릴스, 쇼츠 이런 거를 단기간에 쫙 보고 약간 그 순간적인 우울한 감정을 약간 없앤 다음에 어쨌든 휴대폰을 봤으니까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아, 폰 봤지? 이러고 이제 다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좀 속여가면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게 엄청 마음이 급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방향성을 확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내가 좀 부족하구나. 남들은 뭐 이게 사람들은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뭐 또 우울함이나 슬럼프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매일이 우울했어가지고 뭐 어떻게 오히려 기분 좋은 날이 손에 꼽지 않았나. 처음 시작부터 실은 기분 좋게 시작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긴장을 한 상태고. 근데 실은 그 긴장을 한 상태로는 공부가 저는 안 되는 편이었어가지고 그냥 빠르게 현실을 직시하자 이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못하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받아들이는 거를 하면 제 생각에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제 몇 개월 공부하면 될 거야. 막 이제 우린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냥 안 되고 있는 모습을 감정을 제외하고 좀 직시하는 거를 하니까 이게 나의 지금 최하의 모습이다. 그래서 계속 내가 여기서 성장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내 위치를 조금 빨리 파악하려는 게 좀 있었어서 조금 저는 되게 감정적이고 감성적인데 실은 그거를 많이 내려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하루에 투자한 시간이 6시간 정도거든요. 왜냐면 그 이상 제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6시간을 정말 몰입해서 하자. 물론 몰입 안 한 시간도 다 합치면 8시간 정도 공부를 했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6시간 정도가 공부를 한 거니까. 그럼 그 나머지 시간은 정말 쉬었습니다. 정말 쉬었어요. 왜냐하면 내일을 위해서 쉬었던 것 같아요. 뭐 순공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뭐 같은 장소에 뭐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한다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근데 이건 정말 답이 없는 게 저는 집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선 그 책이 엄청 무겁고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가는데 제 체력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을 선택을 했고 집에서는 인터넷 강의를 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았고 근데 아쉬웠던 거는 이제 직강만큼 사람을 잡아주지 못하니까 이제 미뤄지거나 좀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근데 하루에 원래 목표는 8시간이었는데 8시간 앉아있으면 6시간 순공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제가 뭐 변호사나 어떤 행정고시 준비를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앉아있는 시간도 되게 고역이잖아요. 그래서
퀄리티를 높이려고 많이 했고, 근데 그건 정말 그 조세 교수님 말한 것처럼 퀄리티가 중요하지 양도 너무 중요한데 그 양 안에서 퀄리티를 찾아야 된다? 이게 정말 핵심이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쉬는 날은 없었어요. 쉬는 날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뭐 약간 설날? 그럴 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쉬게 되는 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멀리 가야 되는? 그럴 때는 좀 어쩔 수 없이 쉬는데 그래도 막 머리로는 계속 양심에 찔리니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최대한 주말에도 몇 시간은 해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근데 그래서 저는 좀 부러웠던 게 사람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재밌게 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저는 오히려 길을 뺏기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서 또 체력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걷고 달렸거든요. 근데 걷고 달릴 때 그 인강을 많이 들었어요. 양심에 찔려서. 양심에 찔려서. 일단 들으시는 거예요. 뭔가. 네. 네. 그리고 저는 지스쿨 이제 선생님들이 해놓은 것 중에 그 약간 정신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그런 교훈을 엄청 하시는 그런 영상들이 막 있어요. 네. 인강에서도 그런 오리엔테이션 영상이 아, 있거든요. 네네네. 알죠? 뭐 열심히 하는. OT 영상은 약간 너네 이제 막 시작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2달에 한 번 새로 시작한다라는 생각. 매번 그렇게 다 잡으셨는데. 네, 왜냐면 2달이 지나면 사람이 결국에 저의 탄성이라고 하죠. 제 본성을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하니까 딱 2달 후에 들어요. 그걸 들으면 다시 그 초심의 마음을 또 한 번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체면을 걸듯이 네, 아 맞아 난 지금 공부를 해야 해 이런 거가 있어서 그런 걸 좀 했습니다. 여기 약간 스파르타야. 민지는 어디서 했대 공부를? 저도 처음에는 초수일 때는 인강을 이제 아무래도 위주로 했었는데 제가 너무 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도 좀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좀 게으르고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인강처럼 어쨌든 기간 내에 계속 볼 수 있고 뭐 안 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안 듣지 뭐 이런 식으로 제 마인드가 되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식을 맞지 않는다 이걸 이제 알고 더 늦기 전에 휘발성이 있는 직강을 듣고 강제로 어쨌든 뭐 인강으로 전환을 신청을 하진 그건 안 할 거니까 그러려면 강제로 어쨌든 일어나서 무조건 학원까지 오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제가 그게 로스라고 안 느껴지고 집에 있었으면 어차피 그 시간 동안 공부 안 했다. 어차피 인강 안 들었을 거다. 나는 서울 사는데 왜 직강을 안 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울 사는 분이셨군요. 서울 지금 살고 있는데 뭐 한 4, 50분 하면 오는데 이거를 그 시간을 아깝다고 안 올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은 직강을 들어야 되는 거고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강을 듣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직강의 도움을 그때 좀 받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들은 건 그래도 오늘 복습해야지 그래야 다음 수업 시간에 이해를 하지 이러면서 조금씩 그래도 공부량을 그렇게 늘린 것 같아요. 2차 힘들지 않았어? 2차는 근데 어떻게 보면 계속 훈련을 해야 되니까 물론 1차도 훈련이긴 하지만 머리 싸움이 아니라 어쨌든 내가 직접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게 2차 면접이든 실현이든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할 기회가 있는데 그럼 무조건 가야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한 번이라도 더 말로 내뱉어보고 면접을 할 때는 특히 처음에는 머리에 별로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생각도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시간 안에 가지수 맞춰서 말을 해야 되고 해결 방안이 다 겹쳐도 똑같더라도 말을 다 하고 꾸역꾸역 시간 채워서 실현을 해보고 이거를 또 혼자 하면 긴장도도 떨어지니까 퍼포먼스도 떨어지고 결국은 누군가 앞에서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다. 그런 마인드였어서 그거는 크게 힘들진 않았어요. 1차도 그렇고 1차 특히 성적 석차 나오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우선 힘들어 할 때는 그냥 힘들어 했고요. 1차적으로. 네, 왜냐면 힘든 걸 안 힘들다고 할 수는 없어서 그 현실을 직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오늘 울지 않을까? 근데 정말 울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미화가 됐는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니까 그게 가장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석차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었던 거지 석차가 낮아서 힘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힘든 거는 실은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막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럽긴 했지만 실은 그건 정말 두 번째였던 것 같아서 정말 목표를 생각했을 때 힘들었던 거는 그 부분이고 그때 저는 만약에 눈물이 나면 그냥 눈물을 흘리는 타입 그냥 울을 땐 울어야 된다 라는 생각인데 그걸 굳이 막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뭐 막 조셉 진짜 재수없다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욕을 하면서 승화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안 좋은 게 그 다음에 그 또 피드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석차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피드백을 주는 사람과 그 피드백의 내용은 이렇게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정말 어쩌면 싫어했던 순간이 있었을 수 있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피드백의 내용은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피드백 녹화나 녹음 이렇게 하면 그거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서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고 우선 소화를 하는 걸 하면서 아 그래 이거는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거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앙금이 남아있긴 하니까 우선 최대한 분리시키자라는 생각을 하고 석차가 나왔을 때 특히 1차 석차 나왔을 때는 제가 그 하위에 있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보다 임용고시 못 볼 수 없다. 그런 생각. 임용고시를 봐도 이 점수보다 잘 나오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행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너무 개인 실력에 달린 문제기는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에서 실력이 뭔가 답보하는 느낌이다라고 하면 사실 거기서 또다시 올인을 하면 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일 병행을 하면서 뭐 1년을 통째로 안 하더라도 뭐 3개월, 6개월 이런 거라도 하면서 다른 시각의 경험도 쌓고 본인의 성장이 될 수 있는 경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수험 생활만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부분, 그러니까 그걸 할 땐 몰랐는데 내가 다른 일을 조금 하다 보니 이렇게 하면 이런 방향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면서 나는 여기서 조금 더 강점이 있네. 나는 이런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성격이니까 공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잘 되겠네. 이런 게 눈에 보일 수 있는 기회일 것 같기도 해서 뭐 점수가 너무 바닥이다. 이러면 당연히 올인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 병행을 하면서 좀 마음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번에 떨어지면 병행할 생각으로 기간제 알아보고 있었기도 했어서. 저는 이게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경험은 무시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 병행이라 하면 제가 이해한 걸로는 관련한 예를 들면 학교에서의 기간제를 지금 기간제 그리고 과외나 학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라면 단기간 경험해 보는 건 너무 소중할 것 같다. 왜냐면 결국 그 경험이 2차에도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기간이 길면 결국에 1차에서 합격을 못 해요. 그래서 1차에서 합격을 못하면 2차를 준비하고 경험이 좋아서 도움이 된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제가 일 병행을 하려다가 3월부터는 과외만 2개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 게 결국 1차 시험을 위해서는 인풋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인풋은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 근데 일병행을 해도 솔직히 하루에 6시간 공부할 수 있지 않냐 하지만 제 생각엔 그러면 6시간 앉아있는 거지 그 중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일 끝나고 1시간 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주말에 정말 하루 종일 해도
진짜 그 몰입을 하고 있는 그 올인하고 있는 수강생들의 시간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일병행을 해도 된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다행히 과외를 하면서 이제 짧았지만 실은 과외하면서 되게 그 올인을 하지 않았던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외 한두 개 정도면 실은 그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1차 때 제가 배웠던 거 응용해가지고 막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거를 실전에서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할 수가 있어서 실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일병행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저는 여기 보고 해야 되나요? 여기. 저는 실은 결과 나왔을 때 기뻤지만 실은 뭐 미친 듯이 팔딱 뛰고 기쁘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고생했던 순간은 이미 한 달 전에 끝났잖아요. 저는 그때 기뻤거든요. 실은 그 뿌듯함은 경험을 해본 사람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이 13개월이어서 13개월 이상 한 모든 사람을 다 존경해요. 왜냐면 13개월 동안 힘들었고 이 이상을 했던 장수생 분들은 너무너무 더 뿌듯할 걸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이 끝나기만 해도 뿌듯한데 한 달 뒤에 결과가 나오면 더 뿌듯하겠죠. 그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좀 그 전에 해왔던 자신이 이렇게 고생했고 자신이 몰입했던 그게 결국에는 자신의 실력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쩌면 결과 나오기 전에 그 보상을 1차적으로 받아가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과 나왔을 때 의외로 담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기쁘거든요. 내가 해냈다. 그래서 그 해냈다는 거를 저는 이 과정을 물론 추천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해보기 때문에 또 그래도 도전해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뭐 어떤 말을 좀 기억했으면 할까? 저는 확신이 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달리라고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까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험을 치고 나서 결과 발표랑 또 2차 준비 사이 그 시차가 있는 시간에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2차가 만료되고 나서 발표까지도 열흘에서 2주 정도가 있다 보니 그 구간이 많이 불안하고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준비를 한다는 게 너무 불안한데, 이제 까보기 전까지 모르니까 그 마인드로 밀고 나가서 해야 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면접에서 순서 바꿔서 말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결국은 감점을 안 당했기 때문에 진짜 까보기 전까지 모르는 일인 거고, 1차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영어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영어 실력, 어릴 때 좀 영어를 할 걸, 한국식 영어를 너무 해가지고 너무 어렵다. 특히 2차에서도 그렇고 1차에서도 저희가 배우던, 대학에서 배우긴 하지만 이거를 깊게 배우니까 나 정말 감이 없어서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이러면 잘 선택한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는 시험에 뛰어들었으면 그냥 일단 해야 된다. 내가 이런 면에서 남들보다 부족하면 난 그럼 감이 없으면 양치기를 해서 내 실력을 늘리겠다. 이렇게 해결책을 좀 찾고 그냥 무조건 달려야지. 이 길을 어쨌든 올 한 해는 임용고시를 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거기에 대해 내 실력에 대한 의심이 계속 들더라도 그냥 달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빼고 갑자기 일반 취준 할 거야? 그건 아니니까 접수했으면 일단 공부하는 거고, 1차 실현장 가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가서 20분 채울 수 있을 만큼 연습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